요즘 반도체주들의 그 주가 상승을 뒷받침해주는 또 DDR, D램의 가격 폭등,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네, 서버용 메모리 가격이 특히나 이렇게 단기간 내에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 이유 다시 한번 좀 뽑아봐 주시죠. 원래는 정상적이고 당연한 건데 사실 언론에서 많이 다뤄주질 않다 보니까 결국에는 현재 엔비디아 칩과 HBM이 많이 팔리니까 데이터 센터로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거의 대부분이 그쪽으로 가는 건데 데이터 센터라는 것이 AI 칩만 갖고 구성되지는 않으니까. 그렇죠. 거기에 그래서 항상 같이 들어가는 게 서버용 D램. 그러니까 이거는 꼭 HBM일 필요가 없는 거죠. 보통 서버용 D램이라고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저장을 또 해야 되니까 SSD. 그래서 보통 엔터프라이즈 SSD의 약자인 eSSD도 무조건 같이 팔려야 되는 거고. 네. 요게 이제 세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AI 칩이 많이 팔린다는 얘기는 데이터 센터 자체 규모가 계속 확충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버용 D램과 eSSD가 좀 굉장히 가파르게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수요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가격이 내년까지도 계속 상승이 될 거라는 전망 시들이 많이 나오고 있긴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주가에 관심 있는 분들이 내년 되면은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수혜가 엇갈리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 이유가 이제 HBM은 마진율이 조금씩 낮아질 수밖에 없다. 네. 왜냐하면 공급이 증가되잖아요. 그렇죠. 삼성전자 무조건 참전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마진율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다른 쪽은 계속 가격이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데 전체 매출의 비중에서 찾아보면은 여전히 HBM보다는 다른 쪽이 더 많은 거죠. 그리고 그 규모 전체 총량 우리가 보통 캐파라고 하는 네. 생산 능력이 역시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보다 훨씬 더 많다. 네. 그러니까 가격이 올랐는데 물량이 더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이 당연히 그쪽에서 벌어들인 돈이 가파르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 어쨌든 영업이익 기준으로 했을 때 이익이 더 좋아지는 회복되는 속도는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 쪽이 당연히 빠를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면에 대해서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많은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진짜 기존 그 레거시 제품들이 뭐 폭등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D램 쪽과 관련해서 삼성전자의 뭐 중국향 수혜도 그렇고 엄청나다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고 있네요. 근데 이 부분을 조금 많은 리포트나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볼 때는 사실이 아닌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가격이 오르는 거는 팩트예요. 네. 이거는 팩트고 내년에도 가격이 강세일 것 같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올해보다 반도체 회사들의 돈을 더 많이 벌 거다라는 생각이 있죠. 총액으로 봤을 때 플러스다라는 것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물론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긴 하겠지만 그러면서 대부분의 리포트와 언론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요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꼭 하죠. 네. 들어보실 겁니다. 가격이 수요가 좋으니까 가격이 오른다라고 그냥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정말 수요가 올랐는지를 이제 분석해 보려면 금액으로 환산하게 되면 그건 뭐 가격이 올랐으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물량이 늘었는지 알 수가 없어서 그렇죠. 이제 물량을 따로 우리가 봐야 돼요. 특히 우리가 수출이 의존도가 높으니까 반도체 주요 제품들의 수출에서 물량이 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지금 맞잖아요. 네. 그래서 물량을 쫙 분석을 해봤어요. 가장 수출 규모가 큰 서너 개, 한 5개, 6개 정도 분석을 했을 때 현재 금액은 역대 최고인 게 맞지만 네. 물량, 수량으로 했을 때 그러면 역대 최고여야 되는데 보면은 2022년 수준이에요, 지금. 그래요? 물량 자체는? 물량은. 그 얘기는 3년 동안 수요가 하나도 증가하지 않았다는 얘기. 반도체 같은 성장 산업이 3년 동안 수요가 전혀 증가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굉장히 안 좋은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수요는 정말 안 좋습니다. 수요가 안 좋은데 가격은 그러면 왜 올랐지? 그럼 뭐 답이 나오잖아요. 우리 경제학 기본 원리에서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에. 공급이 왜 부족했지? 감산을 했기 때문에. 특히 한국 기업들은 굉장히 감산을 지금 1년 이상 하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감산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미래의 생산량의 선행지표라고 할 수 있는 게 설비 투자잖아요. 그러면 한 1년 뒤쯤에 물량이 늘어나게 되니까 최근 한 2년 정도, 1년 반에서 2년 정도 중국 기업들은 어마무시하게 증가를 시켰습니다. 설비 투자를. 공장을 짓고 있는데 한국 기업들은 굉장히 소극적. 특히 후공정 쪽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칩의 개수는 늘지 않는 거예요. 설비 투자 같은 금액을 하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감산 효과가 나오고 있는 상황. 그래서 수요는 3년 전 수준이다. 별로 안 좋다. 별로 안 좋은 게 정말 안 좋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워낙 타이트하게 공급 관리를 했기 때문에 기업들이 지혜롭게 한 거긴 하죠. 네.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서 이익은 빠르게 개선되었는데
자, 여기는 함정이 있다라는 거죠. 단기간에는 감산을 해서 가격이 올라가면 수익은 굉장히 좋아집니다. 수익성.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영업이익률이 뭐 하이닉스는 거의 50% 가까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데 함정은 뭐냐 하면 그런데 누군가는 이 시기에도 공격적으로 설비 투자를 늘리고 있었다. 증설하고 있었다. 감산 대신에. 네. 그렇게 되면은 그게 한 1년, 2년 지속되다 보면 시장 점유율로 나타나게 됩니다. 단기간의 실적은 벌었지만 중장기적으로 시장을 잃게 되는 결과를 우리는 용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게 벌써 눈에 보이기 시작을 했고요. 네. 지금 상반기 끝날 때 D램 중국 점유율이 5%, 낸들은 7%까지 올라왔어요. 작년 연말까지는 1%도 안 됐었거든요. 네. 얼마나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지. 제가 볼 때 올해 연말 4분기쯤 되면 훨씬 높아졌을 것이고 중국 기업들이 내년 연말이 되면 어마무시하게 높아졌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단기간의 실적에서 우리는 득을 봤지만 시장을 중국에 내어주는 뼈아픈 실도 있었다. 근데 시장 한번 뺏긴 걸 다시 찾기는 쉽지가 않다. 네. 그래서 사실은 양면의 검과 같은 그런 형태가 현재 반도체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근데 어쨌건 지금 떠오르고 있는 게 이제 AI 버블 이쪽 이야기다 보니까 그래도 지난 금요일 날 삼성전자가 그 특정 부품에 대해서 60% 가격 인상을 했다. 이 소식이 호재로 아직 멀었다. AI 그 버블이라고 말하기까지는 이런 이야기들이 퍼지면서 이제 나스닥도 좀 안정이 되고 했었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그렇다면 명확하게 이 가격 인상 이것도 역시 수요보다는 공급의 부족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HBM 같은 경우 마진율이 굉장히 높은 거로 제가 추산을 해보면 이제 전체 영업이익에서 HBM의 매출 비중 이런 걸 계산해보면 대충 마진율이 대충 나오는데 60에서 65% 정도 돼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수준이라 당연히 마진율은 낮아지는 게 맞아요. 앞으로 낮은 게 맞고 이렇게 높을 수 있었던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독과점적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공급 쪽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이루어진 건데 이제 삼성전자 본격적 물량이 엔비디아에 납품이 되기 시작하면 더 이상 그런 고마진율을 할 수가 없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보통 AI 버블론 얘기할 때 심지어 월가에서조차도 구분하지 않고 쓰고 있어요. AI 버블이라는 말은 쓰는데 AI 버블의 정의가 뭔지가 사실은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AI라는 새로운 카테고리와 이런 컨셉 자체가 버블이라는 건지 특정 기업의 수익이 높은 것이 버블이라는 건지 성장성의 버블이라는 건지 언급을 하지 않고 그냥 AI 버블이라는 말을 쓰고 있으니까 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전문가들 리포트로서는 빵점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엄밀히 말하게 되면 일단 제가 볼 때 내년까지가 하드웨어 기업들, 칩, 반도체 기업들의 정점이라고 생각되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엔비디아나 하이닉스의 고마진율을 더 이상 기대하는 건 내년까지가 끝이다. 그럼 그 이후가 되면 마진율이 떨어지면 버블이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고 싶은 거죠. AI의 버블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드웨어 기업들의 이제 버블이다. 어때 버블이는 아니죠. 버블도 아니죠. 기본적으로 사이클 자체가 그렇죠. 돈은 지금 그렇게 벌고 있으니까.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래서 저는 항상 최근에 고속도로 얘기를 많이 예를 들고 있는데 이제 누군가 고속도로를 새로 민재가 됐던 공공이 됐던 고속도로를 건설하게 되면 완공될 때까지 돈을 버는 거는 건설업자들입니다. 그게 내년까지라고 생각이 되는 거고 건설업자에 해당하는 게 엔비디아 하이닉스. 네. 그럼 내년까지 그 후에도 그럼 계속 건설업자 돈을 버느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건설 이제 고속도로 완공되고 바로 다음날 또 새로운 고속도로 옆에 짓는 바보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한동안 이제 하드웨어 투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드웨어 기업들의 정점이 내년이라는 생각이 되는 거고 이제 돈 버는 주체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누구? 고속도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기업들이 이제 돈을 벌게 되는 시점. 기업들. 소프트웨어 기업들. 그게 빅테크 기업이라고 말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 뭐 아니 플랫폼 업체들인데 그들이 돈을 벌기 시작한 시점은 완공 후 2027년부터 돈을 벌기 시작해서 자 AI하고 연결돼 있지만 이제 하드웨어 기업들이 돈 버는 사이클은 정리가 되고 투자자 전주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동안 천문학적인 투자를 했던 기업들이 비로소 돈을 벌어야 되는 시점의 시작이 2027년 오지 않은 시점이잖아요. 내후년이니까. 근데 돈을 벌었는지 안 벌었는지 아직 몰라요. 벌지 안 벌지 현재로서 알 수 없는데 버블이다 아니다를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은 맞지 않는 표현이라는 생각이 돼서 진짜 버블이 언제냐? 통행이 돼서 통행료를 징수하기 시작했는데 나는 하루에 100만 대 통행량이 있을 거 예상을 하고 투자를 했는데 10,000대밖에 안 돼. 그러면 돈을 회수 하나도 못하고 망하는 거죠. 그게 버블인 거죠. 네. 근데 그런지 아니지 현재로서 알 수 없다. 통행량이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거고 그건 적어도 2027년 이후나 2027년 이후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모든 투자자들이 돈 벌지 못하는 건 확실하다. 왜냐하면 고속도로 항상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게 돈이 되는 고속도로가 있고 흉물로 남게 되는 고속도로가 반드시 존재하는데
현재 많은 빅테크 기업 중에 누군가는 위너가 될 겁니다. 분명하게. 누군가는 헛돈을 쓴 기업이 나올 건데 모든 기업이 돈을 벌면 버블이 아닌데 한두 기업만 돈 벌고 대부분은 망하면은 그 버블이 맞는 거예요. 네. 그래서 2027년 이후에 그 판가름이 나는 건데 확실한 건 버블이든 아니든 망하는 회사는 분명히 있다. 다 돈 벌지 못할 거다. 예, 과거 우리 인터넷 그 시대 때 또 보면은 다 그랬죠. 뭐 야후니 뭐니 다 최강자들이 다 쓰러지고 네스케프 뭐 많은 맞습니다. 그 결국 네이버라는 우리 국내는 네이버, 해외는 구글만 구글. 살아남았죠. 네. 그 측면에서 그 워렌 버핏의 회사는 버크셔 해서웨이는 알파벳에 베팅을 했던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그쪽 애플 팔아서 그걸 샀다니까. 지금 그래서 저도 이제 특히 투자 관점에서 궁금해하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씩 팁을 드리는 건 2026년은 반도체주를 새로 담아야 되는 시점이 아니라 반도체주가 내년에 보면 큰 조정이 있을 때 조정 직전에 잘 빠져나와서 팔아야 할 때 그 시점. 돈을 팔 시점이고 누굴 사야 되느냐 그 다음에 돈을 벌기 시작한 통행료를 징수하는 기업들 중에서 확실하게 위너가 될 만한 기업들 옥석을 가려서 미리 쌀 때 사놓는 거. 워렌 버핏은 이제 그거를 이제 알파벳이라고 찍은 거고 알파벳이 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며칠 전에 방송 때문에 이제 다른 또 이코노미스트 만나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비슷한 게 없는데 그러면 누가 돈 버는 통행료 징수해야 될 거냐고 했을 때 그분도 원픽이 알파벳이긴 했어요. 네. 근데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 오픈 AI도 있고 뭐 아마존도 있고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누가 될지는 현재로서 정확치 않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앞으로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 어떤 서비스를 내놓을지 맞습니다. 모르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확 시장 바뀌니까. 지배력이 또 얼마나 갖고 있느냐도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뭐 메타도 그렇고. 메타도 있고요. 예, 그래서 저도 현재로서는 누구다라고 딱 찍기 좀 어렵지만 분명히 내년 중에 이제 흐름이 바뀌어야 된다. 주도주가 바뀌어야 되는 시점인데 망하기 전에 미리 하려면 내년 중에 반도체 주식이 좋을 때 잘 탈출을 하시고 그 다음에 2027년부터 돈 벌 기업 중에서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기업들을 선 베팅해야 하는 게 내년에 가장 좋은 시점,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AI 버블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 더 트리거가 그 키옥시아 실적이었고요. 어떻습니까? AI 버블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직은 우리가 이야기하기는 좀 빠르다라고 봐야 되는 걸로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현재로서 이제 추론밖에 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버블이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는 하드웨어를 가지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분들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현재 투자자들이 돈을 못 벌고 있다. 근데 그거는 정상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중에 통행료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렇죠. 현재 돈을 못 벌고 있는 것 때문에 버블이라고 말하거든요. 대부분 리포트를 보면. 그래서 저는 그거는 맞지 않는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돈을 버는 시기가 됐는데 못 벌면 버블인 거라서 현재는 돈을 못 버는 게 정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현재는 건설사들이 돈을 버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주체가 넘어갔는데 돈을 못 벌면 무조건 버블이고, 현재는 그 단계에 안 왔기 때문에 버블이라는 걸 제가 일단 유보하자는 입장이라는 거라서 버블이 아니라는 얘기는 아닌데,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현재 과잉 투자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버블로 연결되기에는 아직 시간이 이르다. 그걸 우리가 현재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는 시점이다. 현 시점은. 지금 그렇다면 이러한 이슈들로 인해서 막 가격이 많이 급락하거나 그랬을 때 오히려 좀 매수 기회로 봐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 소프트웨어 기업들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이제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그 부분은 이제 반도체 칩 메이커, 특히 이제 메모리 메이커로 이제 축소해서 생각을 하면은 올 연말까지는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볼 때 등락 계속 할 것 같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기술적인 조정이 필요한 부분. 외국인 투자자도 그렇고 국내 기관 투자자도 그렇고 연말이 되면 현금화해야 되는 리드가 반드시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개인이 얼마만큼 받쳐주지만 또 못 받쳐줄 때는 빠지기도 해서 연말까지는 등락이 계속 반복될 것 같고요. 하지만 내년 중에 분명히 저는 나스닥부터 일단 시작이 될 거고요. 버블이 이제 꺼지기 시작하는. 그렇게 되면은 국내 증시도 분명히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폭이 얼마나 될지를 예단하기는 어렵겠지만 지금 5천을 기대하는 분들이 생각하는 심리적인 느꼈을 때는 굉장히 큰 조정이라고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러한 것들 잘 참고하셔서 반도체주. 근데 이건 사실 반도체주만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증시, 이 전체 사이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체 증시에 미치는 영향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